안녕하십니까. 2020년 전기기사 3회 전자기학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환상 솔레노이드 철심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를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환상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시면 내부의 자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2파이 R분의 NI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이때 내부의 자개는 평등자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외부는 0이다라는 거고, 외부가 0이 되려면 조건이 뭐가 붙어요? 누설자속이 없다는 가정을 풀겠죠. 자, 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무한 직선 도체가 있다 그랬죠. 전류가 흐르는 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1m 떨어진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180 나왔다 그랬습니다.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3m 떨어진 점에서 자기의 세기가 얼마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무한 직선상에서의 자기는 h는 2파이 r분의, 자, 얘는 ni를 표시할 수도 있고 i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류 i라고 그랬으니까 i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때 전류값이 i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시면 h값은 뭐에 반비례한다? r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를 따져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r이 얼마일 때? 0.1m일 때 이때 h가 얼마나 왔다는 얘기예요? 180A per m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r 값이 0.3m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h 값은 얼마냐 이 문제죠. 자, 그러면 몇 배 증가했습니까? 얘는 3배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장은 거리와 무슨 관계를 했어요? 반비례 관계니까 이때 몇 배 감소되는 겁니까? 3분의 1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배가 되려면 180에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A per m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길이가 1L고요. 단면적이 반지름이 A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화의 세기가 J, 즉 J 웨버 퍼 미터 제곱이라고 표현한다면 원통 양면에서의 원통 양단에서의 자극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자극의 세기를 죄송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자화가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화의 세기란에는 단위 최적당 즉 볼륨당 뭐예요? 자기 모멘트.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볼륨당 뭐예요? m 곱하기 l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기 모멘트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갖다 보시면 우선 단위부터 보시면은 단위가 얘는 미터 3승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웨버 곱하기 미터가 되니까 실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지만 단위 쓰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라는 걸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Lm의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하나의 원에 대한 원에 대한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써주시면 파이 R의 파이 R이 아니라 여기서는 A라고 준 거죠. A 제곱의 길이가 L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이때 M L이 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두 개가 L 값이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파이 A의 제곱분의 M 값으로 우리가 J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슨 값인 거예요? 이때 M 값을 쓰는 거죠. 그럼 J라는 애는 즉 자화의 세기는 파이 A의 제곱에 M으로 쓰시는 거니까 M은 뭐가 된다? 파이 A 제곱에 J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답 3번 정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뭐를 나타내는지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미 형상의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거리 R매트 떨어진 점에서 자개색의 H를 구하는 누구예요? 비오 사바르의 법칙입니다. 그럼 비오 사바르의 법칙, 즉 DH는 4파이 R 제곱에 I 곱하기 DL의 무슨 값이다? 사인 세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H는 무슨 관계예요? 자장과 거리의 관계에서 따질 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다, 3번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진공 중에서의 진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공이란 얘기는 입실론 S값도 얼마예요? 1인 거고 뮤 S값도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공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자, 얘는 일반적으로 전자파의 속도는 입실론 뮤분의 1 값이고요. 요 값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값으로 쓰실 수 있고 요 값은 입실론 S 뮤 S분의 1입니다. 다 뭐라 그랬어요? 1이니까 요 값은 뭐만 남습니까?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얼마다? 1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하나 수치는 기억해 놓을까요? 요거 얼마입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제곱이다. 자, 얘는 뭐에 대한 겁니까? 진공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V0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C0라고 들어갔는데 이 C0란 말은 뭐가 돼요? 자유공간 내의 빛의 속도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공 중에서의 전자파의 속도는 뭐하고 똑같다? 자유공간 내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영구자석 재료입니다. 자, 영구자석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영구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자석이 있습니다. 자, 영구자석에 대한 히스테레시스 곡선은 자, 가로축 횡축이 H고요. 종축이 B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모양이 상당히 둥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석의 경우는 모양이 상당히 진하죠. 그러면 요 값을 놓고 보신다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가 B R 값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H C 값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H C가 되고 요 값이 B R 값입니다. 그럼 영구자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B R과 H C 즉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크다는 얘기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얼마나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석의 경우는 BR은 크지만 HC 값은 뭐한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다. 자, 그리고 얘는 H 즉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 자체가 루프 면적이 상당히 뭐한다? 작다라는 거죠.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히스테레시스 손실이 뭐한다?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에서는 뭘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전자석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6번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구자석에 대한 값은 잔류적이와 보자력이 모두 큰 값을 쓴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뭐 이거는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변이전류와 가장 관계 깊은 건 누굽니까? 되는 유전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속 밀도가 자 보겠습니다. 10 웨버 퍼 미터 제곱입니다.
이때 길이 L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cm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놨으니까 세타 값이 얼마가 된다? 90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체를 0.4 즉 시간 t 동안 얼마만큼의 길이 L만큼 즉 1m 동안 이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V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t분의 거리 L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4분의 1 값으로 뭘 나타낼 수 있다? 미터 퍼 세크의 속도 값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 기전력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E는 V, B, L의 무슨 값이다? 사인 세타 값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V는 얼마가 됩니까? 0.4분의 1에다가 B값 얼마예요? 10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사인 90도. 이 사인 90도는 1인 거죠. 그럼 요거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얘는 1 나옵니다. 1볼트 8번 답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고요.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입니다. 동축 원통 콘덴서. 그러면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원통, 동축, 원주라고 표현하죠. 원통 콘덴서의 C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로그 A분의 B에다가 2파이 입실론 값으로 쓰시고 단위가 뭐예요? 페러 퍼 미터다. 만약에 그냥 페럿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로그 자연 로그 A분의 B에다가 2파이 입실론 곱하기 L 값으로 쓰시면 단위는 페럿이다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공기를 넣었으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 여기도 입실론 제로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문제상에서 보시니까 뭐라고 되나요? A를 몇 배 증가시켰어요? 3A로 증가시켰고 B도 몇 배 증가시켰습니까? 3B로 증가시켰고 이때 입실론 S가 얼마인 3인 유전체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C는 자, 이제 이걸 C-라고 볼게요. C-는 자연 로그 3A에 3B에다가 2파이 3 입실론 제로에다가 L 값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될 것이고 자, 이 값은 3 곱하기 자연 로그 A분의 B에다가 2파이 입실론 제로에 L 값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3C가 된다. 처음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상에서 뭐예요? 처음 값을 C1이라고 요걸 C1이라고 봤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C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전기에 관한 식 중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가우스의 정리는 다이버전스 D에 로우다라고 쓰는데 자, 우리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의 정리는 자, 식정리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죠. 그죠? 자, 가우스의 정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우스의 정리라는 거는 뭘 구한다는 식이에요. 전하 밀도. 근데 그냥 전하 밀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최적 전하 밀도 로우 V 값 또는 로우 값을 구한다는 식이죠. 그럼 이때 가우스의 정리는 뭐가 있다?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분의 로우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식은 다이버전스 D는 로우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위의 개념을 넣고 보시면 라플라시안 V는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입실론 로우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식이 뭐예요? E가 주어질 때 최적전화 밀도 구하는 식, D가 주어질 때 최적전화 밀도 구하는 식. 자, 요 식은 우리가 뭐예요? V가 주어질 때 최적전화 구하는 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뭐라고 쓴다? 포아송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포아송 방정식에서 전화가 0이 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씁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이다라고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번 가우스의 정리라고 해놓고 다이버스 D는 0이나 맞는 말이고요. 푸아송 방정식이다 그랬고 라플라시안 V는 입실론 로우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아니죠. 이게 뭐야?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요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전화가 0이니까 얘는 뭐냐? 라플라시안 V는 0이 된다. 라플라스 방정식 바꾸고요. 발산의 정리 뭐가 됩니까? 면적분을 뭘로 바꿔주게끔? 최적적분으로 바꿔주게끔 하는 식이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즉 발산을 취한다 했으니까 이때 뭘 취한다?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라는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0번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량이 m이고요. m이 10의 마이너스 10승 킬로그램이라고 그랬고요. 전하량이 q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운전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속도 a가 10의 제곱 i 플러스 10의 제곱의 j라고 할 때 전기장의 세기는 그랬죠. 자, 우리 죄송합니다. f 값이 뭐예요? q 곱하기 2라고 표현도 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라고도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관계를 놓고 이 값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요걸 놓고 본다면 2는 q분의 m a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이때 q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8승, m 값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요. 곱하기 10의 제곱 i 플러스 10 제곱의 j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 약분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의 i 플러스 10의 제곱의 j가 되니까 들어가시면 얘는 일단 없어지고요. 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i 플러스 j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답 3번이고요.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나타낼 건데 우리가 보통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 방향이냐 또는 수평 방향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수직 방향의 경우는 이때 힘은 뭐가 된다? 2분의 1에 입실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1분의 1 d 제곱값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평 방향일 때는 2분의 1에 입실론 1 마이너스 입실론 2의 2 제곱값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2번 답이 몇 번이냐면 답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작용될 것이고 우리 요거 하나 또 풀어 시킬까요? 이때 수직 방향일 때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보통 압축응력이라고 표현해서 압축력이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수평 방향은 얘는 인장력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력은 뭐예요? 서로가 흡입력이 되는 거고 인장력은 당기는 힘이 된다는 얘기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진공 중에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 평행도선의 단위 길이당 값이 반발력이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반발력 작용한대요. 반발력. 그러면 자, 무한 평행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때는
흡인력이 작용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적용되면 얘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반발력이니까 뭐예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뭘 구하래요? 전류값을 구하래요. 근데 전류값이 두 개가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작용한 힘 F는 뭡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R분의 I1과 I2가 돼야 되는데 두 개 같으니까 I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해보면 F가 얼마를 알았어요? F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그랬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반지름이 2겠네요. 그죠? 2의 I 제곱입니다. 서로 약분되시고 요거 없어지니까 I 제곱은 얼마예요? 1이 될 것이고 이때 I 값은 얼마다? 1이다. 1A라는 얘기죠. 그럼 각도선의 1A가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번 문제는요. 2020년 1회 때 나왔던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온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14번 문제는. 그래서 이 14번 문제 푸실 때 1회 때 풀었던 거 참고하셔서 풀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 L을 갖다 나타내는 식은 그랬고요. N은 권수, I는 전류, 파이는 자속, B는 자속 밀도, H는 자기의 색이라고 주어졌고요. 좀 특이한 게 여기 두 가지가 더 주어진 거죠. A가 뭐가 되는 건가? 자기 벡터 포텐셜을 표현했고요. 얘는 뭐 네, 요거 하나 틀린 것 같은데요. 벡터 포텐셜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입니다. 전류 밀도도 마찬가지 뭐입니까? 암페어 퍼 미터 제곱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값을 갖다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셔야 될 수식이 뭐가 됩니까? L은 I분의 N파이라는 거 하나 쓰셔야 되는 거고요. 1번 I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게 하나 있습니다. 자, 자소밀도라는 값은 즉 자소값이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B 곱하기 S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B 값은 뭐가 된다? 인테그랄 B 곱하기 S다. 그러면 얘는 뭐야? 면적당에 대한 적분값인 거죠. 자, 얘를 발산의 정리를 써서 뭐예요? 면적분을 최적적분을 바꿔주시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발산의 정리니까 다이버전스 B에다가 D S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값을 다시 한번 요 면적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갖다가 스톡스의 정리를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컬 A로 쓰시고 이걸 뭐라 썼다? D S로 쓰니까 요 값은 뭐가 똑같은 거예요? 페메로 내에서 자기 벡터 포텐셜이다 표현하는 거군요. 이거 맞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요 관계를 따져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L이라는 애는 I분의 N파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이때 파이 대신 이런 걸 집어넣어보자는 거죠. 이제 I분의 N값을 파이에다가 요걸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인테그랄 C의 A 닷 D L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이 I라는 애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I라는 애를 가지고. 그럼 I는 어떤 값인 거예요? I 곱하기 단면적 S가 죄송합니다. S분의 뭐가 됩니까? I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I를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 밀도 곱하기 단면적 S가 됩니다. 그럼 맞나요? 그럼 요 값을 갖다가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I 제곱에 N이라고 쓰시고요. I 제곱 N을 쓰시고 요거에다가 곱하기 어떤 값으로? I 닷 ds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잠깐만요. 아니다. 이거 뭐가 됩니까? 그냥 I 곱하기 D L 값으로 일단 약분시킬 거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하시면 I 제곱에 N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C 값에다가 어떤 값으로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적분 값으로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이게 뭐가 된다? A IA의 자, 이건 뭐에 대한 값이에요? DL, D, S 값으로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 보시면 요게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값이 뭐에 관한 값이냐면 얘는
dv 면적에 대한 적분과 선에 대한 적분값이니까 이건 최적에 대한 적분값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건 dlds를 우리 dv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소식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다? i 제곱분의 n에다가 dv 인테그랄 v 값을 통해서 뭘로 a 곱하기 i에다가 dv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요 전류 밀도를 i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쓴 거예요? j라고 쓴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구한 소식은 l은 i분의 n파입니다. 자, 2번으로 계산해서 구한 수식은 뭐가 됩니까? l은 i 제곱에 n의 dv에 a j에다가 dv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값이 뭐냐면,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w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li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 값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 자기 에너지에 대한 값인 거잖아요. 자기 에너지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v에다 인테그랄 v의 b의 dv 값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L 값을 구하시면 L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2분의 1 빠지면 안 되겠죠. 아, 요 2분의 1 두 개가 약분된 거죠. 그럼 L 넘어가면 L 값은 I 제곱분의 W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I 제곱분의 W로 쓸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 값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I 제곱분의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1 값이 되는 거고 인테그랄 V의 bhdv라고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소식이 자 이렇게 쓸까요? 예, 1번 소식, 2번 소식, 세 번째 소식이 l은 i 제곱분의 1에다가 v의 bhdv인데 자 여기서는 뭐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n 값이 줄었는데 n 값은 뭐라고 볼 수 있으니까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i 제곱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v의 aj의 dv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틀린 내용이 몇 번 있습니까? 틀린 내용에 보시면은 맞는 거 고르는 거죠.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일단 얘가 볼게요. 얘는 뭐가 틀렸습니까? i 제곱이 빠져야 되는 거죠. 즉 i 제곱이 아니라 i가 되는 거고요. 2번에서 보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i 제곱, 2i 제곱이 아니라 2가 빠져야 됩니다. 자, 얘는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제곱값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맞는 거 몇 번밖에 없다? 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2020년에 벌써 두 번씩이나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020년 문제와 2020년 1회 문제와 3회 문제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반지름이 A고요. A, B인 두 개의 구가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구도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반지름이 하나 A예요. 또 하나의 구도체가 있는데 이 반지름이 B라고 했습니다. 두 개, 즉 얘를 갖다가 우리 이 구상에서 정전 용량 C는 우리 어떻게 계산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얘는 이 구상에서는 A분의 1 플러스 얘와 얘 따로니까 그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에다가 4파이 입실론 값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얘가 공기라고 한다면 4파이 입실론 재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C 값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 구상에서 R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RC는 로 입실론 값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때 R 값은 C분의 로 입실론 값입니다. 그럼 C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시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에 4파이 입실론 값에다가 로우 입실론 값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때 입실론 값은 뭐한다? 서로가 약분이 되니까 요거씩 정리하시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파이 로우분의 그죠? 4파이 로우분의 얼마가 나와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로우 값이 주어지지 않고 무슨 값이 주어진 거예요? 도전율이 k 값이 주어진 거니까 이때는 얼마가 된다? 4파이 k, 예, 4파이 k분의 1에다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 찾아보면 몇 번에 있습니까? 답은 3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답 3번입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정전계 내 도체 표면에서 전기의 색이 2가 입실론 제로분의 ax 마이너스 2ay 플러스 2az 값으로 주어진다고 그랬고요. 이때 도체 표면상의 전압밀도 값은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단 자유공간이다 그랬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 접선 소모이다 법선 소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임의의 도체에서의 전기의 세기. 근데 이미 도체에서 작용하는 평면이죠. 도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시게 요 말을 하나 더 치면 돼요. 이미 도체 평면의 전기의 세기라고 보시면 자, 이미 도체가 이렇게 이미 도체니까 아무렇게나 막 그릴게요. 너무 막 그랬죠. 그죠? 자, 이미 도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작용하는 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도체예요. 도체니까 전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체니까 전기에는 이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즉 법선선부만 살아있단 말이 이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살아있고 이때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입실론 제로의 로우 s. 우리가 이 값을 뭐예요? 로우 s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이론 시간에도 공부하실 때 이거 뭐라고 표현했나요? 얘는 거리와 무관하다. 즉 여기에 있든 전기는 전부 다 똑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값을 갖다가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로우 s 값을 계산할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에 이 값으로 계산하실 거고 얘는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제로에 무슨 값인 거예요? a x 마이너스 2a의 y에다가 플러스 2a의 z로 표현하시면 얘하고 또 약분될 거고 남아있는 건 뭐가 된다? ax 마이너스 2a의 y 플러스 2a의 z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가 변형이 되면 요거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단위가 뭐예요? 쿨롱 퍼 미터 제곱이고요. 문제상에서 뭘 구한 거예요? 크기 값을 구했으니까 이거의 크기 구하려면 즉 로우 s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루트 크기 값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값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까? 얘는 3이 나온다는 얘기죠. 3 쿨롬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16번 답 3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항의 크기가 1옴인 전선이 있다 그랬고요.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 늘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림상 하나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자, 얘를 반땅 할게요. 자, 반을 나누시면 길이를 2배로 늘렸다니까 최적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요 반 나눈 걸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됐어요? 여기 길이가 L인데 얘는 길이가 몇 배가 된 거예요? 2L이 된 거고 이때 여기에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잡았어요. 그죠? 반지름 R이라고 잡았는데 이때 반지름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전체의 단면적으로 S로 잡을 때 이때는 이 면적이 2분의 1 S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요것만 가지고 자, 얘에 대한 R값은 로우의 S분의 L입니다. 근데 얘에 대한 R값은 이런 R-라고 할게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고유점 변하지 않고요. 얘는 S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S가 될 것이고 길이는 2L이 됐으니까 얘는 4의 로 S분의 L 값이 될 것이고요. 이 값은 결과적으로 얘하고 비교해보면 얼마 됩니까? 4R이 되는 거죠. 즉, 2배로 늘렸을 때니까 전선의 저항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R 값은 1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은 얼마 되는 거예요? 4옴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7번 답은 4번이 됩니다. 18번 가보겠습니다. 반지름이 3cm고요.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환상 연철심에 코일을 감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철심 중에 자개 세기가 자, 이게 무슨 값인 거예요? H 값인 거죠. H 값이 400A 턴퍼미터가 되도록 여자시킬 때 철심 중에 자손 밀도 B 값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뭐 구해라? B 값 구해라. 단 B 투자할 값은 400이다. 그럼 얘는 뭐의 관계예요? 자기학에서 가장 많이 관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요거죠. B는 뮤 H의 관계다.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뮤 제로, 뮤 S의 H가 되니까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얼마? 400 곱하기 얼마입니까? 예, 또 400.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건 얼마 나오는 겁니까? 0.201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0.2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문제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얘 쭉 보시면 뭐가 되죠? 첫 번째, 자기정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기정 RM은 뭐가 됩니까? 뮤 S분의 L 값인데 이때 자기저항과 역수 관계에 있는 얘를 컨덕턴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뭐라고 표시한다 그랬어요? 얘를 퍼미언스라고 했습니다. 컨덕턴스는 뭐의 역수예요? 전기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죠. 틀린 것 고려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투자율과 관계 있는 애 누구다? 도전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류와 대응되는 누구다? 자속이라 표현했습니다. 자기저항의 단위는 요거 여러분들 은근히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암페어, 턴퍼, 웨버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번 답은 1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0번 가겠습니다. 서로 같은 두 개의 구도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구도체가 하나 놓여 있고요. 여기에 구도체가 또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일한 양의,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Q로 대전시켜 놓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Q로 대전시켜 놓고 얘를 거리를 얼마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20cm를 이렇게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구도체에는 서로 자, 이거 보시면 자, 어떤 힘이 작용했대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는데 이때 힘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다?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전하가 놓여 있고 거리가 R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의 크기 구해라. 뭐에 관한 법칙? 쿨롱의 법칙입니다.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에 Q1 Q2가 됩니다. 자, 관계식에 맞게끔 써보겠습니다. Q값이 서로 같은 데서 같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주시면 요건 어떻게 되나요? 9 곱하기 10의 9승에 R 제곱에 Q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수식을 써 넣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힘인 얼마가 된다?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R이 얼마래요? 20이죠?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제곱 씌워주셔야 되고요. 이때보다 Q 제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F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Q 값을 갖다가 대입하시려면 넘기셔서 쭉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Q 값이 계산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의 전압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라는 거 20번 답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기사 3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3회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겠네요. 2020년 1회에 나왔던 문제가 문제 유형이 약간 바뀌어서 답은 거의 똑같아요. 풀이감도 똑같고 2020년 3회의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2020년 1회 나왔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렵게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라는 개념으로 2020년 3회 문제 똑같이 출제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출제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보시고 우리 그러면 우리 앞에서 1회 때 문제 풀었던 거 보시고 이때 어려웠던 문제가 3회 때 또 출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극히 드문 경우일 수도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기본 우리 1차 연도 2021년도 또는 2020년도 문제 푸실 때 1회, 2회 문제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